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전 시간에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 금액을 우리 세법이 인정하는 한도를 구해서 그죠? 이 부인할 건지 시인할 건지를 우리가 조정하는 계산 구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좀 간추려 보면 어차피 시부인 구조는 이렇잖아요, 그죠? 회사의 계상액은 뭘로 볼 거냐 이거잖아요. 회사가 감가상각비만, 그죠? 계정 과목의 감가상각비만이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가 더 있다, 그죠? 첫 번째가 뭘까요? 정규o류 수정 손실로 처리한 금액. 중대하지 않다라면 영업의 수익으로, 영업의 비용으로. 중대하다면요,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는 있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꼭 좀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 그 정규o류 수정 손실, 이익잉여금이라는 그 급지를 벗겨내면 뭡니까? 세법이 바라볼 때는요, 세무위계의 급지는 뭡니까? 계정이 다르잖아요. 세법이 드러냈을 때 옷을 벗기면 그게 뭡니까? 실질이 감가상각비를 보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감가상각비 계정이 없는 거라도 뭡니까? 올해의 감가상각비로 봐서 시부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감가상각비하고 비용 처리 같은 개념이니까 조정은 하지 않고 금액만 추가. 만약에 우리가 중대한 오류로 만약에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했다라면요, 당연히 송금산입 자본계정이니까 기타로 하고 해당 금액 회사 계상상각비에 그죠? 더해서 시부인. 이 두 개가 있죠. 가장 좀 어려운 논점이고 TAT 1급에서는 출제가 잘 안 돼요. 그 정도까지 논점은. 근데 전 선생님 읽어보면 꽤 그죠? 어려운 난이도에 낼 때 있죠. 잘 내는 항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서 감초처럼 많이 꼭 출제되는 거, 바로 적시상각비를 얘기합니다. 적시상각비는요, 우리는 지금 감가상각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각자산 일대 얘기해요. 토지에 붙어 있는 이제 잘못된 유보 같은 것들은 뭡니까? 취득세를 어제 말씀드렸지만, 토지의 원가로 가산해야 될 금액을 만약에 비용 처리했다면요, 그거는 기속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부인해서 유보 처분했다가 나중에 뭡니까? 적절한 세법상의 토지에 관리하기 위해서 유보란 걸 딱 올려놔야 되죠, 그죠? 그렇게 관리하면 될 거다, 그죠? 하지만 상각자산일 때는요, 그걸 어떻게 보는 거예요? 바로 부인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적시상각비로 보겠다. 적시상각비라는 말은 1년 감가상각비로 보겠다 이거죠. 즉 비용 처리했다 이 말이죠. 1년짜리 감가상각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송금부를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어차피 이 금액은 회사 계상상각비에 더해져서 뭡니까? 한도 초과액을 더 내니까 부인되는 효과는 뭡니까?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상각자산은 감가상각을 할 때 뭡니까? 그 효과를 집어여서 하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번잡한 유보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도 깔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바로 이제 적시상각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식에서는요, 적시상각비는 별도의 입력란이 있죠. 하지만 잘 나타나지 않는 정규o류 수정 손실이나 이런 것들은요, 이 별도의 입력란이 없으니까 감가상각비에 있죠. 회사의 감가상각비 계정을 집어넣는 회사 계상상각비 란에 뭡니까? 보이지 않게 그 금액을 더해줘야 되는 실기적이죠. 구분도 조금 필요합니다. 그런 어떤 개념이 조금 필요하죠, 그죠? 자, 그런 얘기들을 어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법인세법은요, 상각 방법을 신고하도록 하죠. 도대체 어떤 방법에 의해서 했는지, 그죠? 신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무신고하면요, 신고하면 정액하고 정률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건물하고 무형은요, 선택할 수 없어요. 오로지 뭡니까? 정액만 강제합니다. 그런데 기타 비품 등은요, 선택할 수 있는데,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알아야 될 점이, 그냥 기본적으로 무신고 방법이 건물, 무형은 정액, 다른 거는요, 그 외에는 정률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험 놓은 적이 있어요. 잘 읽어봐야 돼요. 회사의 비품을 정액법에 의해 상각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액법에 그죠? 의해서 신고하여 상각한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그냥 비품, 기계장치 이런 것들은요, 그냥 무의식 속에 뭡니까? 정률이라는 걸로 그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률 스케줄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뭡니까? 아웃이다 이 말이에요. 안 맞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주의력 있게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선택한 방법, 삼각 방법의 선택에 대해서 있죠.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야 된다 이거죠. 그냥 일반적인 룰은 정액 정률이지만 그죠? 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신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신고하면 건물은 당연히 정액밖에 없으니까 정액으로 가는 거고 선택할 수 있는 비품등은요. 무신고 시는요. 합리적인 모형이 뭘까요? 정액이 합리적일까요? 아니요. 세법도 그나마 뭡니까? 합리적인 모형을 대응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건물 외적인 삼각자산은요. 정률 삼각이 지지받죠. 그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계랄지 비품을 사면 초기에 많이 사용한다는 말은 많이 수익 냈고 많이 희생을 했을 거니까 많은 수익에 대응하는 희생을 많이 해야지 뭡니까?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률법이 지지받는 거죠. 세법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무신고 방법은요. 정률 삼각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내용연수 어떻게 될까요? 우리 법정화되어 있죠. 그래서 기존 내용연수는요. 기준을 정한 거죠. 무신고, 신고 안 하면요. 내용연수는 기준을 따라가죠. 신고하면요. 탄력성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탄력성을 주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준에 뭡니까? 25%를 가감합니다. 그러면 어제 뭐 이런 말씀드렸죠. 4년이라 하면요. 4년이죠. 기준이 5년이다 하면 기준 내용연수가 5년이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뭡니까? 마이너스 25% 기준 내용연수에서 플러스 25%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정확히 얘기하면 4년이 아니에요. 25%를 빼면 4.5입니까? 3.5입니까? 얼마죠? 이게 25 빼면? 5에 25%면요? 3.75? 네, 3.75는 6. 뭐 얼마가 되죠? 25%면? 6.125? 맞나? 곱하기 1.그러니까 6.25 맞네.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돼요. 그죠? 어제 뭐 제가 설명하려다가 또 이런 걸 또 관심 있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이런, 선생님 이거 4년에서 6년이 됐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그죠? 네, 좀 날카로운 분이죠. 그죠? 저도 의문을 가지는데 그래서 어제 얘기하려다가 그냥 오늘 생각이 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 법은 이 내용 연수를 어떻게 보느냐면 연수에 가까운 것을 그저 내용 연수를 봅니다. 3년이 가까워요? 4년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4년을 보는 거예요. 얘는 6.25는 이제 6년이 가까워요? 7년이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하면 장수생이 돼요. 그죠? 그런 거는 제 정도 알면 되고, 하여튼,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 가까운 걸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 있어가지고는 그렇고요. 우리가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강간상각 자산은요, 개별 건수로 해요. 컴퓨터, 그죠? 컴퓨터 통틀어 하지 않아요. 이거 개별 자산별로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컴퓨터에 여러분들 보면 전부 다 남바링이 담배여져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보면 뭐 몇 다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앞에 뭐, 우리 재물조사 하는데 이게 앞에 보면 몇 다시 있죠. 그죠? 위에 보면. 그죠?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212번 안 해요? 212 다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컴퓨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212가 뭡니까? 개정 과목? 비품입니다. 비품. 아시겠어요? 저희 재물조사 그렇게 합니다. 우리 차량 운반부, 학원에 등재된 차량 운반부 있잖아요. 그죠? 208번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 계정을 땁니다. 해서 넘버, 그러니까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그렇게 해서 우리 재물 프로그램에 그걸 입력을 딱 하면 언제 사고, 언제 수리하고 이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시스템을 회사에 가서 만드세요. 왜냐하면 저희 학원이 그죠? 우수훈련 기관이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시스템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그죠? 시스템을 만들면, 지금 빨리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네. 동영상 듣는 분도 그렇다.
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 회사의 계상액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쭉 했다, 그죠? 오늘의 수업 주제는 바로 한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가 한도가 되겠습니다. 이 한도에 대한 있죠. 이걸 한도를 다른 말로 상각범위액이라 하잖아요. 그죠? 송금산입 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송금산입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상각범위액이라 합니다. 이걸, 그죠? 우리가 연습이 아니라 그 개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솔직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 복잡한 것을 여기에서는요, 아주 간단하게, 그죠? 여기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다 익혀야 되느냐? 익히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 드릴게요. 근데 이걸 다 익힐 필요는 없어요. 이런 구조에 의해서 도출이 되니 우리가 여기서 좀 챙겨야 될 게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좀 볼 줄 알면 되고, 연산은요, 범위를 어디까지로 있죠, 정할 건지에 대한 얘기는요, 얘한테 맡기면 되겠다. 얘한테 맡겨보자, 이거죠. 우리는 보면 될 거야,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 한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생산한 비례법, 우리하고 별로 관계 없습니다. 제가 하고요. 신규 취득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뭐냐면, 여기 위의 상각범위액에서, 보죠? 월수를 안 분한다, 이 말이거든요. 만약에 7월 1일 날 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용한 금액이 뭡니까? 6개월이니까 6개월만 있죠. 한도를 따진다. 뭐 이런 거다, 그죠? 당연히 사용한 기간, 월할 생각합니다. 1할 안 합니다. 1할 생각 안 하고, 신규 자산은 월할 생각합니다. 월 단위로 상각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이 의미만 아세요.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취득일자를 이렇게 하면 지가 알아서 뭡니까? 그죠? 50% 그죠? 한도를 지가 알아서 도출해 주니까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 주제 가보죠. 두 개. 정액하고 정률만 나타난 이유를 알겠죠, 그죠? 다른 건 인정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액법하고요, 정률법, 그죠? 이 두 가지의 상각범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회계기준의, 그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정액법 상각은 회계기준에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취득원가에서 뭐를 뺍니까? 잔존가치를 빼죠? 잔존가치를 빼는 거 몇 개 있습니까? 3개 기억납니까? 그래서 정액과 정률은 한 배를 탈 수 없죠? 그래서 정액, 연소합계법, 생산자산 비례법 이렇게 하고요. 우리 잔존가치를 차감하지 않고 오로지 매기말 장부가액 기준으로 하는 거는요, 2개. 정률과 이중세관법 이런 것들을 우리 재무회계에서 학습이 간단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곱하기 뭡니까? 내용연수, 그죠? 내용연수 상각률 n분의 1, 그죠? n분의 1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5년 상각이면 5분의 1 나누잖아요. 그죠? 100만 원에 5년 상각이면, 정액 상각이면, 잔존가치 없다라면 20만 원씩 비용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하죠. 그러면 얘는 정률법은 어떻게 구합니까? 미상각잔액이죠. 매기만. 미상각잔액, 우리가 장부가액이죠. 상각하지 않는 잔액. 그게 언제 갱신이 되죠? 만약에 정률 상각이 0.7이라 가정할게요. 100만 원 주고서 했다. 0.7이라 가정할게요. 첫째 연도 70만 원. 그럼 남아있는 금액은요? 30만 원. 그 다음 연도에 37이 21만 원.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미상각 잔액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 정액 상각률이죠.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부분이 바로 회계기준의 얘기다. 회계기준의 얘기예요. 그죠? 기업 회계기준의 얘기다. 근데 우리는 지금 회계기준은 너는 이런 거고, 우리 세법은요,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 텍스트는요. 어떻게 보냐 이거잖아. 이 세법에서는요, 이 잔존가치를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보죠? 없는 걸로 보는 거 원칙이죠.
당연히 뭡니까? 이 제로가 되니까, 그죠? 또 정리해보면 여기에 취득가액에서 뭡니까? 세법은 없다고 하면 취득가액에서 뭐가 됩니까? 상각률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취득가액이, 그죠? 재무상태표의 취득가액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재무상태표에 있는 취득가액에 뭐가 빠졌겠습니까? 우리 적시상각비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적시상각비라는 것은 원가에 가산해야 될 항목을 뭘로 처리한 거야? 비용으로 처리한 거죠. 그러면 원가에 가산되어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아야 될 이 취득가액은 텍스상이에요. 텍스상 뭡니까? 취득가액이에요. 그러니까 텍스상 취득가액의 정의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있죠. 우리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뭐를 더해야 될까요? 당연히 원래대로 보면 적시상각비는 원가에 가산해야 하는 항목이죠. 원가에 가산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플러스해야 될 금액이 뭐냐면 적시상각비 있죠. 적시상각비 비용 처리한 금액도 세법이 생각할 때는 취득원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가 안 했다 뿐이지 원래는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거 금액이.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막 그죠? 단기 거도 정기하고 뭔가 단기 거. 그러니까 이 적시상각비는 누계액이에요, 누계액. 그러니까 정기와 단기를 뭐 정기 이전 거하고 정기 이전 거, 그죠? 정기 이전에 적시상각비랑 단기에 발생한 거랑 다 합해야 되죠, 그죠? 누적 금액이다.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바로 적시상각비를 고려할 때 단기분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정액법은요, 그죠? 예, 누적 금액, 정기 이전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을 볼 때 적시상각비가 있으면 정액법일 때는요, 정기 거도 같이 고려해가지고 그 금액에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밝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논점은 요 세법상 취득가액이 되려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여기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액법의 취득가액은요, 취득가액은 풀어보자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바로 세법상의 취득가액에서 상각률을 곱한 금액이 바로 세법이 생각하는 한도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죠?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지가 알아서 해주는데 우리가 해야 될 점은 이 금액은 자동으로 도출이 되잖아요. 아니면 입력을 제시되는 자료를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뭡니까? 추가적으로 문제가 제시될 때 도대체 단기분만 고려할 거냐, 정기 이전도 고려할 건지에 대한 판단이죠. 구조적으로 정기 이전을 누적 금액이니까 당연히 뭔가 정기 이전도 포함한다는 개정. 아시겠죠? 생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보죠. 이 정률법이 조금 복잡해요. 그죠? 복잡해요. 네, 그런데 그냥 한번 이걸 외우실 필요 없어. 그냥 보고, 그렇구나. 라고 하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미삼각잔액은 엄밀히 따지면, 그죠? 이거는 세법상 뭡니까? 이것도 텍스상, 세법상 미삼각잔액인가요? 재무회계고, 이건 재무회계 개념이고, 세법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럼 세법상 미삼각잔액은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얘는 매기말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누적 금액을, 얘는 총 누적 금액이잖아요. 토탈 금액이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각률을 적용하는 반면에 미삼각잔액은요, 방금 봤듯이 정률법에 의하면 정률 상각률만큼 빼고 뭐 완전 날려버리잖아요. 1억 100만 원에 70%라고 하면요, 70만 날려버리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게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그리고 또 20%, 70% 하면 21만 이게 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기분은 뭡니까? 이 적시상각비의 정기 이전의 누적액은요, 그 금액에 날라가 버렸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기만, 그죠?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이 좀 다르죠. 그럼 미삼각잔액은 어떻게 뽑냐면 이렇게 봅니다. 여기 텍스의 미삼각. 첫 번째, 재무상태표에, 그죠? 취득원 가액이 있겠죠. 어떤 자산에 취득가액이 있겠죠. 거기에 기말이 뭡니까? 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있죠. 빼면 여기 바로 기말 시점의 장부가액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아니, 산 거 중에 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남아있는 장부가액이 뭡니까? 여기 뭐죠? 기말 시점의 장부가액이죠. 근데 우리 한도는 항상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각한 후의 금액이 아니고 뭡니까? 한도는 기초의 그죠? 한도를 가지고 결국은 한도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기초로 하려면 뭐를 더 해주면 될까요? 단기 감가상각비는 뭡니까? 더해주면 뭐가 됩니까? 이 감가상각, 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단기분이 포함되어 있는 누적액이니까 다시 빼주면 어떻게 돼요? 기초의 장부가액이 되는 꼴이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 바로, 요 부분이 바로 기초의 장부가액, 기초 장부가액이 돼요. 기초 장부가액이 돼요. 기초의 장부가액. 근데 여기서는 세무상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고려하지 않은 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일단은 뭘 대줘야 되냐면, 일단 적시상각비 볼게요. 적시상각비는 누적액이고 단기분만 계속 뭡니까? 그만큼을 그죠? 완전히 쳐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상부가액 하면서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전기전환 끄는 그 효과가 그 전에 할 때 다 그 안에 집어여서 소멸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차이점이 뭐냐면 적시상각비의 취급이다 이거죠. 정해법은요 다 하는 거고 누적액이고 얘는요 단기분이다 순액으로 측정하잖아요. 얘는 순액이잖아요. 그죠? 남아있는 새로운 장부가액 순액으로 하는 반면에 얘는요 총액이잖아요. 취득원가를 가지고 그죠? 하는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 금액은 이전에는 얘 취득원가에 포함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상 대표에? 없으니까 총액으로 하는 거고 얘는요 그때 그죠? 순액으로 날라가 버리니까 단기분만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알아야 될 거 상각 부인액을 더해줘야 돼요.